분명 기준금리 인상의 성장과 물가 둔화 영향은 작년 하반기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책 시차를 고려할 때 실물 경제 둔화 영향은 올해 더 크고 충격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 바닥이 왔다며 매수를 하거나 부추기는 상황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높아진 금리 수준과 주택가격 하락 기대 심리, 주택경기 순환주기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주택가격은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서울 송파 잠실동에 있는 잠실주공 5단지에 실거래 가격이 가파르게 내려갔다가 반등했다고 합니다. 강남권 또는 입지 깡패 소수 아파트가 반짝 반등했지만 이건 1차 하락 후 발생한 데드캣 바운스입니다. 집값 낙폭이 큰 상황에서 15억 원 초과 아파트 대출 허용 등의 정부 규제 완화와 이사철 수요 발생으로 거래량 증가 그리고 반짝 반등 현상이 된 겁니다. 금리 인상과 경제 불안은 여전하기에 올해 2차 하락 후 잠잠해질지 아니면 3차 하락까지 전개되어 2024년까지 계속될지 지켜봐야 됩니다. 만약 2025년 과거처럼 반등을 시작한다면 그 전에 매수 타이밍을 잡아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며 2025년 이후에도 일본처럼 L자형 장기 침체로 간다면 계속 싼 집이 나올 겁니다. 장기 침체 속에도 일부 투기 세력과 이에 동승한 재테크 세력이 활기를 띈다면 원래 자신의 가치로 돌아가는 아파트가 다시 버블들로 쌓여서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국가 생존 위기입니다. OECD에 따르면 2년 후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2060년이면 인구 절반 가까이가 노인이 됩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전국 출산율은 0.78명이며 20에서 30대는 아이가 부담스러운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 월급으론 비싼 집, 사교육비 등이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비교해 노동시간 대비 적은 임금과 정규직, 비정규직의 소득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생존이 가능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결혼, 출산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구조이며 미래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정부 지원은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 높은 집값으로 주거 불안정성, 갈수록 불어나는 사교육비 부담 등 아이 낳기를 꺼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정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주문했습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면, 근본 원인을 잡지 못한다면 바닥 모를 저출산의 대한민국은 물 없는 호수이며 바퀴 없는 자동차일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정책도 확실하게 해놔야 됩니다. 부동산 투기로 부를 누릴 수 있는 나라에선 더 이상의 발전은 없을 것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아파트만 사놓으면 되는데 갭 투자 여러 채를 하면 되는데 힘들게 일해서 돈 벌고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창출하며 사업을 뭐 하려 하겠습니까? 너나 할 거 없이 누구나 대출 받아서 집을 사고 더 이상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창작 활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부동산 관련 경험과 지식을 통해 사업을 하고 책을 쓰며 강의를 하며 사는 것도 진취적이며 창작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에 관한 강력한 제도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고군분투하며 일하는 사람의 미래는 결국 경쟁력을 잃은 대한민국 땅에서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삼성과 현대 같은 기업은 나오지 않을 것이고 빚으로 판을 키운 부동산 거품이 터지게 되면 그 위기는 현실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강력한 제도 장치와 국민의식의 변화를 통해 투기가 아닌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발 급하지 않다면 기다리세요. 제발 흔들리지 말고 삶의 의미를 깨닫고 다양한 행복을 누리며 함께 성장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